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남들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빠르게 여러분들께 잡아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른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고자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2차전지 주도업종 자료집 보시면 2차전지 종목 섹터가 왜 이렇게 10배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해당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변수는 무엇이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은 무엇인지까지 총정리 자료집을 쭉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2차전지 소재 관련 집이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자료집, 그리고 삼성 로봇 자료집, AI 인공지능 자료집까지 시장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를 넘어서서 2024년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해당 무료 자료집만 받아가셔도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모두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급락이 나온 시장이잖아요. 급락이 나온 시장에서 저가에서 쓸어 담을 만한 주식들이 바로 지금 이 자료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꼭 무료 자료집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3천조 유럽 원전 수출 이때 터질 겁니다. 딱 3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2040년도까지 원전 수출 규모는 3천조 가량 됩니다. 현재 원전 건설 계획 중인 것만 해도 이미 1,00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세계 시장에서 알아주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죠. 왜냐면 뭐 전기 사용이야 어, 요즘에 인류의 삶에서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같이 탄소 배출 감축이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자,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이력이 많이 없고 상승을 하더라도 큰 상승이 안 나와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워낙에 조정 인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언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지, 그리고 가장 싸게 단순히 이슈만 좋은 게 아니라 자리까지 가격까지 정말 싸서 추가 매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 매수하셔야겠죠. 혹은 신규 매수를 들어가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 오늘 영상통을 통해서 쭉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적인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왜? 지금부터 모아가면 사실 너무 수익을 볼 확률이 너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이 원전 관련된 영상들을 꾸준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주 올라오는 다른 영상도 좋겠지만 이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매번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면 시장에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까지 하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 매번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원전 관련된 흐름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좀 이슈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반기문 원전 깨끗한 에너지 지금 현재 세계 원자력 기구 오염수 안전한이 믿다라는 내용입니다. 믿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원전은 1kW당 1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는 태양광은 52g을 배출한다며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가량 깨끗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그 이외에 굉장히 큰 단점들이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특히나 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떠 있을 때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태양이 지면은 당연히 전기 생산이 안 되겠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원전은 다르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바로 원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이룬 2015년도 파리 기후 협정 체결 당시를 떠올리며 범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도 지구 온난화가 왔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과거엔 대한민국에서 재배하지 못했던 열대 과일들도 재배되기 시작하고요. 과거에 많이 잡혔던 수산물들은 잡히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해수면도 바다의 온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런 이 환경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아 정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현재 상황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 세계적인 갈등에서부터 일어난 문제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최근의 케이스를 보시면 한국도 다르지 않을 것, 탈원전에 뿔난 독일인의 하소연, 위기의 독일 경제, 에너지 정책의 실패, 기업들 줄줄이 위기, 값싼 러시아 가스를 믿고 탈원전을 가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러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홀로 산업 공동화 위기 직면, 원전 3기 올 들어 일제히 가동 중지, 기업들 에너지 비용 감당 못해. 뭐 이렇게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면 좀 더 싼 값에 전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세 값이 올라가겠죠. 이 전기세 값이 올라간 가격으로 우리는 제조업을 할 수 없겠다. 사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면 굉장히 타격을 받고 굳이 독일에 남아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제조업 3분의 1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산업 생산 능력 추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를 잘못 썼다가 국제 경쟁력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 또한 한국도 아예 다르지 않죠. 직전 정부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직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가동률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기세 값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하나씩 복구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이 탈원전 정책을 좀 길게 지속했었다가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정말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독일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나 한국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결국에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자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위기의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탓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원유가 없고 천연가스가 없는 뭐 이런 탓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리적 위치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위기감이 도래하다 보니까 유럽의 정책들도 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해주기 시작한 건데요. 노후 원전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유럽, 프랑스 손들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독일과 프랑스 간의 원자력 발전 보조금 갈등이 독일의 판정 패배로 일단락됐습니다. 유럽연합은 프랑스가 원전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전기요금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핵심으로 한 EU 전력 지면제 시장 개편안 협상안을 채택했습니다. 소매 전력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체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달 새로운 원전 보수에 대한 계획과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과거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게 바로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그리고 촘촘하게 빼놓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한국 원전 수출 산업협회라는 건데요. 제 네이버나 뭐 구글에 검색하시면 직접 있으시겠죠. 여기 접속하신 다음에 동향 자료라고 있습니다. 동향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세계 원전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캐나다 원전 확장 의향서, 영국 대형 원자력 SMR 확대 및 관련 전략 발표, 유럽연합 전력 시장 개편안 합의 채택,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죠. 스웨덴, 영국 원자력 협력 강화 협의, 슬로바키아 친원전 총리가 이끄는 산자 연립 정부가 뭐 당선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 이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뭐 유럽도 아시아도 아세안도 가리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 계획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징으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 뭐 저는 꾸준히 봐왔으니까 좀 특징으로 보면 SMR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해요. 뭐 뒤에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러한 흐름에 대한민국도 원전 수출에 성과를 좀씩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 이제 건설을 주도하진 않았지만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사업들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1조 원 루마니아 원전 수주 눈앞 K원전 복원 본격화. 우리나라와 캐나다, 이탈리아 원전 관계자들이 협약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을 세 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조 5천억 원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1조 원이 넘는 원전 설비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 지금 전체 규모 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도 적지 않은 지금 규모예요. 지금 이 세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집트 원전 수주에 이어서 이번엔 루마니아 원전 설비 계약에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띄우고 있는데요. 같이 일할 한국 기업 찾아요. K원전 세계에서 통했다. 원전 부품 수출 상담회를 최근에 개최했는데요. 10월 이번 달에 개최했습니다. 가보니까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스페인 등 11개 국가에서 16개의 회사가 참석했고요. 특별관에서 한국 기업국 45곳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역시나 특징적으로 보여진 것은 SMR 부품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인도 정부 또한 원전 용량 3배를 늘릴 계획인데 한국 기업에게도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특히 주목받은 것은 앞서서 보셨던 지금 현재 뉴스들에서도 보여졌던 특징과 똑같이 SMR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SMR인데 SMR은 기존의 원전보다 작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SMR의 특징을 보시면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 등이 있습니다. 애초에 작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크게 짓는 것보다 좀 작게 만들게 되면 강력한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가 왜 문제가 터졌죠? 자연재해에 버티지 못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함으로써 폭발, 방사능 누출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을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위험성을 따지면 100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네요. 기존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특히나 이제 이 소형 원전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유연성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경제성도 있다 뭐란 이야기하지만 유연성이 제일 좋다 봅니다. 입지 조건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애초에 안전성을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수유지 인근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단지의 주변에 건설할 수도 있겠고요. 뭐 도시가 있으면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건설할 수도 있겠죠.
아마 처음에는 도시 주변은 아닐 거고요. 아마 공장 부지 주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의 큰 단지 옆에 짓거나 뭐 새만금 단지 옆에 짓거나 울산 산업단지 공장 옆에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근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원래 전기라는 건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고 이거 보통 송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중간에 이어진 거 송전탑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뭐 송전탑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죠? 이런 송전에 대한 길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되겠죠. 일부러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 고압으로 열심히 쏴내도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손실만 줄여도 이득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SMR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느껴지시죠. 게다가 해당 원자력 발전은 어, 부- 굉장히 안정적인 출력으로 꾸준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공장이 있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만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끊길 염려가 없다는 거죠. 풍력하고 태양광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니까요, 너무. 근데 이 공장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하고 전기차 공장이요. 전력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안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10분 단위로 수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전력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장점들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기술력들을 뭐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다들 이게 쉽게 하지 못하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주목한 거죠. 실제 총 두 개의 국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국에 이번에 SMR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도인데요. 인도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과학 학과장은 인도는 석탄 의존도가 높아서 원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업화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원전 용량을 현재 대비 3배가량 늘릴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성공하는 등 많은 국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인도 지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관에서 한국 기업이 새로 개발 중인 SMR 관련된 기자재를 처음 볼 수 있었는데 처음 봤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해다가 또 저는 이게 이 인도에서 주목한 게 또 매력적이었지만 그 다음 이 미국에서도 주목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미국 원전 설계 시공 업체인 플로우르의 파탑 지금 이제 시니어 매니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14개 한국 원전 관련 기업과 미팅을 잡아놨다. 와 거의 굉장히 많이 했죠. 일정이 끝나면 울산의 세울 원자력 본부를 찾아서 실제 원전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고 기자재 공급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우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미국의 차세대 원전 제조사인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이다. 자, 원자력 발전의 지금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의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께서 지금 현재 소형 모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해당 기업들도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하면 기자재를 공급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상담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력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주목할 만큼 협업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 그들 중에서도 제가 이 SMR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편인데 특히 SMR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대한민국 원전 수출할 때 뭐가 문제가 됐죠? 미국 기업이 저거 우리 기술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면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서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SMR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이 확실하게 있는 지금 현재 기술입니다. 과거 이미 2012년도에 독자 기술로 지금 현재 소형 원전은 설계에 대해서 이미 완성을 했는데요.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소형 원전 스마트를 이미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책 지원이 늦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주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글로벌 SMR 설계 기업의 파운드리 역할에 집중하면서 국산 SMR 개발 동력은 좀 다소 떨어졌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8년까지 국내 독자 모델 SMR 개발 사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새로운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SMR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2030년도 완공을 목표로 경북 울진의 첫 SMR 발전소 건설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이 원자력 발전소는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결국 원자력 발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SMR이 필수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포인트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실제 원전 수출도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뭐 너 우리 기술력 좋고 성장이 시작하고 다시 투자 시작했고 독자 기술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한다. 뭐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상승하냐?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죠. 도대체 언제 상승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필요해요. 실제 이 기대감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실제 될지 안 될지 뭐 되면 더 좋겠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이 정말 느껴진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실제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팀 보셔도 이때 당시 미친 듯이 폭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원전 관련된 뉴스로 보시면 굉장히 큰 폭등을 나왔습니다. 130포인트 이상 단기간에 뭐 거의 2주 만에 130포인트까지 급등했는데 해당 종목이 급등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과 합세해서 원전 수출을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과거의 기대감을 만들었을 때요. 2021년도 5월 달입니다. 실제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등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이때 당시 무언가 협정이 맺어진 게 있었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실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향후 시간에 따라서 기다림에 따라서 가능성을 좀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나중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상승만 생각했을 때에는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성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능성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가능성의 정확한 일정이 원전 관련된 일정이 드디어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K원전 수출 청신호, 폴란드 체코 등 신규 수주기 대간, 한국 수력 원자력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1조 원 따냈다 설명드렸죠. 사업 제안서를 준비해서 작업에 착수하고 이후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계약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근데 이 계약이 도대체 언제냐? 가능성이 있고 청신호가 켜졌고 지금 수출을 아직 확정지은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이 2024년 상반기 내에 체결된다. 2024년 상반기라면 내년에 1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코바니 지역에 1,200 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원전 한 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것 또한 2024년까지
우선 협상자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있어요. 아울러 2035년까지 원전 12기의 건설 예정인 튀르키예, 터키도 유럽 시장에서 도전해 볼 만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요. 뭐 시장 규모가 보신다시피 뭐 거의 3천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시장인데 이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루마니아하고 체코 같은 경우가 2024년도 상반기다. 그래서 이때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이번 연도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을 엄청나게 반등 상승해서 올라간다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시장도 조정받았고 정말 싸게 주식들이 좋게 나온 타이밍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 게다가 일정이 명확하게 내년도 상반기 부분이라고 정해진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해당 종목들을 모아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뭐 이거 이 말 하려고 뭐 대단한 말도 아닌데 이 말 하려고 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직접 원전 관련 종목들을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기약 없는 싸움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언제 상승할지 모르고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이때쯤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받아 줬을 때 사자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이미 주가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최근에 급락 자리를 이어가면서 거의 최저가 부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직전의 저가 부분이죠. 뭐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이 저가 부분까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뭐 최저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저가 부분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 이보다 싸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은 확실한 상반기에 대한 일정 202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을 확정질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과감하게 찍어 나가서 수익 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끝까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수익 볼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원전 관련된 영상들 꼭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지금까지 원전 관련 종목 물려서 답답하셨던 분들, 신규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고민하셨던 분들, 제가 고민 해소를 하나씩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 함께 뉴스들 나오는 거 지켜보고 해석해 보면서 끝까지 수익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한전 KPS라는 기업이 저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일단 한전 KPS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안 빠졌습니다. 첫 번째 안 빠졌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있으면서 최근에 신용잔고가 많이 털렸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주식이 가벼워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신용잔고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서 거의 뭐 0.6%대로 떨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좋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용잔고가 안 떨어지거든요. 원래 이렇게 급락장이 올 때는 신용잔고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때 신용잔고가 떨어지는 건 사실 그렇게 나쁜 사인은 아닙니다. 슬슬 저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신용잔고가 떨어져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지만 보다 더 가볍게 지금 현재 이렇게 신용 물량이 가벼워지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좀 가벼워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금액이 비중이 늘어난 기업입니다. 실제 현재 저가 부근에서 보시면 신용 외국인 매집 물량이 쭉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실제 과거에 저점 최근에 이번 초만 해도 한 5%대 머물렀는데요. 현재 외국인 투자 비중이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유했던 물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집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주가가 탄탄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용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매집 물량도 늘어나는 원전 관련된 기업은 다른 기업들 중에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전 KPS라는 종목 관심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신용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 매력적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현재 신용 물량은 줄어들지 않지만 외국인 매집 물량이 과거부터 꾸준히 늘어난 기업입니다. 예, 보이시죠? 실적 성장이 실제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분위기에 따라서 상수 뭐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빠져나갈 때도 있지만 추세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즌이에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매집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역시나 뭐 좀 과거로 돌아가서 2021년도 기준에서 봤을 때 대략 6%, 5% 가량에 머물렀었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는 10% 넘는 12.7%의 매집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집 물량이 장기적으로 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역시나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커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 나쁘지 않고요. 그 이외에 SFR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진 파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복잡하시고 종목 많은 거 싫으시면 한정 KPS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시장에 싼 종목들이 널렸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조정받다 보니까 정말 싼 종목들이 널렸고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종목 뽑고 싶으시죠? 그런 종목들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집들만 잘 보셔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집이고요. 해당 자료집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잘 시청해서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무료 자료집 같은 경우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은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받아갈 수 있고요. 해당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처음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신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료 컨텐츠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 아이디도 지금 제가 핸드폰 번호 없이 만들 수 있게 설정해 놨어요. 심지어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놨습니다. 다운 아이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해서 급등 추천주 시황, 급등 포착 자료 중에서 아무나 3개 중에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오고요. 맨 위에 거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이메일 주소 적으실 때 네이버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12346 12346 쉽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성함은 홍길동 123 하셔도 됩니다. 꼭 이 여러분들 골뱅이 네이버.com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메일 주소 적으셔도 이메일 주소로 제가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그것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하셔서 매일 급등 추천주라든가 지금 현재 다양한 시황들 해외 시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고 결국 오늘 증시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의 주요 뉴스 파란색이 주요 뉴스고 밑에가 제 생각입니다. 쭉 적음으로써 결국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얘기를 한 줄 정리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해당 정보는 매일 아침에 제가 8시 30분에 올려드리는 정보고요. 저는 사실 해당 자료집들 중에서 이 아침 시황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서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겠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2배 급등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직을 3번째 글 해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100포인트 무료로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힘든 시장 이겨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전 대단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고 수익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결국 주식시장에서는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정보들을 통해서 살아남으셔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들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기회가 왔음을 제대로 느끼시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